남편이 폭력을 견디다 못해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이 너무도 급해서 아이들의 양육자를 전 남편, 일단 아기도 떼놓고 나온 거죠. 아기도 당신이 키워라. 여자가 가정에서 탈출했다는 의미죠. 전 남편이 하기로 양보하였다. 하지만 전 남편은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있다. 그럴 경우에 아내가 양육권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마찬가지로 친권자비 양육자 변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법원에다가 친권자 변경, 현재의 양육자는 이러이러하므로 부적절하므로 양육자 변경 신청을 합니다. 실무에서는 양육자 변경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실제로 그 양육되는 자녀들이 위험에 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처분이 행해집니다. 사전처분이라는 것은 신청에 의해서 사전처분을 할 수도 있고요. 가정법원 판사가 직권으로 직권으로 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사전처분 제도는 가정법원 특유의 제도인데요. 가사사건 특유의 제도로서 인정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양육자 변경할 때는 사전처분 제도를 활용해서 일단 애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고서 본안에서 계속 이어가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양육자 변경, 지금 설명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자녀의 복리가 제일 우선이다. 자녀의 복리가 제일 우선되는 거고요. 다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부적절한 친권자, 양육자에 대해서는 변경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크게 어려운 부분들이 없습니다. 친권인 양육자도 고정불변이 된 것이 아니다.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부적절하게 친권인 양육권이 행사되고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정상적인 친권과 양육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바꿔줘야 된다. 그 신청은 가정법원에 해당한다. 가정법원은 또 직권주의 사관이기 때문에 사전처분으로 본안 신청까지 심리하기 전에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자를 정할 수도 있고 임시로 A를 현재 양육자로부터 옮겨놓을 수도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판시사항인데요. 양육비 부담 부분을 변경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런 판시사항입니다. 양육비와 관련돼 가지고서 이 부분도 판시사항이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만한 단어들이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아인도 심판, 유아라는 것은 우유 먹는 어린아이, 젖먹이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죠. 유아인도. 당연히 유아일 경우에는 양육자가 아기를 양육을 하겠죠. 가정법원에 유아인도 심판 청구를 왜 하느냐? 양육자는 자녀의 양육을 항상 자기 품 안에 켜가지고 유아니까요. 젖먹이 어린아이를 키우겠죠. 그런데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이니까 원래 비양육친이 자녀를 데리고 가서 보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의무대로 자녀를 데려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자력구제가 금지되어 있던 자력구제.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가져올까? 내 마음대로 뺏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다 국가, 공권력, 집행력을 이용해서 그걸 이용해서 가져와 권리를 회복해야 되는 거지. 이걸 강제로 내 거니까 내가 강제로 가지고 와야지 이런 건 안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다. 그래서 양육자가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내 애기인데 왜 저 사람이 가지고 있지? 뺏어온다?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당연히 법 집행을 통해서 하는 것이면은 현실은 뭐 애기를 순수히 받아 넘겨오면 되겠지만은 넘겨주지 않는다 했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다가 유아인도 심판을 통해 가지고 집행관 동원해서 데리고 올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당연히 아까 가정법원 가사사건에서는 사전처분이라는 것은 본 집행 때까지, 본 사건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유아인도 같은 경우 그 사이에 아기가 뭐 기아라든지 큰 질병에 걸린다든지 아기를 품 안에 데리고 찾아왔을 때 애가 회복할 수 없는 질병에 걸렸다든지 이러면은 큰 낭패이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사전처분으로 나중에 본안에서 승소했을 때 그걸 그대로 집행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사전처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보존처분, 가압류 가처분과 그 취지는 같습니다. 그 승소했을 때, 청구했을 때 이행 확보를 하기 위한 제도가 사전처분인데 유아인도에서도 당연히 사전처분이 인정이 됩니다.